여야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을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공항이 개항 이후 첫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이전을 앞두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꽃 방전 차단기기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개헌을 한다면 말뿐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지방 분권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9일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 회의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김천 출신 이철호 의원이 총괄 간사, 대구의 정종섭 의원이 책임 연구위원을 맡아 자유롭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례 회의와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춰가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분권도 들어넣어야지. 국민당이나 민주당에서도 개헌 세력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국민행동, 경상북도 등 분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라든가 국무총리의 일부 넘기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분권단체들은 국회 안에 개헌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전문가 그룹을 특위에 참여시켜 지방 분권이 개헌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해마다 대구에 진출한 여개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역 제품 매입이나 고용 등에서 지역 기여도라고 하기 민망할 수준이었는데 그나마도 올해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어 생산 기반이 약한 대구. 유통업체만큼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대구시가 역외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만 빼갈 것이 아니라 기여를 많이 하라며 2012년부터 지역 기여도를 점검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31곳에 올해 3분기 지역 제품 매입 비율은 6.3%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 떨어졌고 지역사회 기부액도 지난해 38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줄었으며 인쇄 발주도 97%에서 94%로 떨어졌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금융계좌 평균 잔액이 22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역업체 용역 발주도 43%에서 29%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마트는 지역 생산 제품 매입 비율이 16%에서 올해 14.4%로 줄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대구에서 연매출이 가장 많은 백화점입니다. 그러나 지역민 고용률은 87%에 불과하고 지역 업체 입점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을 합하면 96%라고 해명했습니다. 파견 도구 협력까지 다 기재를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96%인데 대구시는 비정규직을 제외한 직원을 지역민으로 95% 이상 채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여도 점검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월 추진 실적 점검 및 현장 실사를 강화한 한편 매년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선정 발표와 더불어 매년 지역기여 실적을 언론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 법인을 설립해 정규직의 95%를 지역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해 대구시가 역외 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서문시장 화재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정기적 요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 가운데 흔히 스파크라고 하는 아크, 그러니까 불꽃 방전 때문에 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불꽃 방전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큰 불이 난 서문시장 사지구. 경찰은 이곳에서 연소 잔류물과 전기 배선 500여 점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건물 내부에서 불꽃이 일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여 경찰은 전기적 요인 탓에 불이 났을 가능성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전통시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규격전선이 아닌 배선이 다수의 점포에 걸려 있고 접촉 상태도 불량해 불꽃 방전이 일어 불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기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전통시장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차단기, 난자판 배선, 배선용 차단기, 규격전선 사용. 또 오래된 전선 주위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섭씨 5,000도 이상이나 되는 불꽃 방전이 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접촉이 불량하면 아크, 즉 불꽃 방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크로 인한 화재가 전체 전기 화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방전을 막는 기기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꽃 방전 차단기가 없을 땐 전기가 흐르자 접촉 불량인 전선에서 방전이 계속 생기지만 차단기가 있을 땐 방전이 생기자마자 전기가 바로 차단됩니다. 미국에선 2002년부터 모든 주택에 불꽃 방전 차단기 설치를 제도화했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아크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아크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전기 화재가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불꽃 방전 차단기 도입 의무화를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누리당 친박 조직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친박과 비박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정당으로서의 통합이 더 절실한 가치라며 당내 갈등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행보를 대선 출마용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지금은 경제 회복과 당내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취업자는 12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는데 취업자 수는 14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 늘었습니다. 대구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올해 흑자가 예상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항을 늘리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공항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5만 3천 명으로 개항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이용객도 22만 1,000명으로 올 들어 지금까지 227만 명이 이용해 연말이면 1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1년 개항 이후 대구공항이 흑자를 낸 것은 면세점 입점으로 반짝 흑자를 냈던 지난 2007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항을 늘리면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저비용 항공사 운항 편수는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새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여객이 늘어나고 비행 편수가 늘어나야
이제 그게 다 수익으로 잡히고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공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대신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이 당초 예상인 3,800만 명보다 적은 3,000에서 3,500만 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통합 이전할 예정인 대구공항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대구 신공항은 200만이 아니라 500만에서 1,000만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국방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전될 공항이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남이나 충청권 등까지 아우르는 거점 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에서는 포항과 베트남 하노이를 연결하는 직항 전세기가 취항했습니다. 포항공항에 국제선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베트남 항공 전세기가 4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포항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화물을 내리는 사이 승객들은 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비교적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kiểm tra đúng theo quy trình thôi và rất là nhanh gọn, thuận tiện và thân thiện. 포항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가 운항되는 건 지난 2012년 중국 다롄 국제선 운항 이후 두 번째로 내년 1월 1일까지 왕복 4회, 편도 8편 운항됩니다. 베트남 관광객 120여 명은 호미곶 일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4박 5일간의 관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해 일출 명소인 호미곶 상생의 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소원도 빌어봅니다. Tôi thấy Pohang rất là đẹp và ấn tượng với bàn tay và biển như thế này. Nếu như mà hôm nay trời mà không mưa thì là cảnh đẹp sẽ thật là tuyệt vời. 포항시는 이번 전세기 운항이 내년 소형항공사 설립 계획과 함께 포항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또 포항공항에 소형 항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포항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 이래서 울릉도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보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번 전세기 운항이 포항 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2017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고 도내 5천여 명 이상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어 지역 여행업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남대학교 차기 총장에 화학공학부 서길수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서길수 교수는 1978년부터 영남대에 재직하면서 교학부 총장과 교육지원처장, 산학연구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입니다. 한편 영남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13명 가운데 대학 운영 계획 심사와 면접을 거쳐 3명으로 압축한 뒤 오늘 이사회에서 서 교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 달서구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교사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4억 3천만 원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전 재단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사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성구의 모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 등 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관련 사학재단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장의 인건비 지원 등 각종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신입생 모집 인원도 감축하는 등 사학 비리 근절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장으로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만 가게도 새로 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꾸준히 손님이 찾게 됐고 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연일읍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해 부추 특화 거리를 만든 지 6달 만에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부추즙으로 숙성한 부추 삼겹살, 생부추즙을 넣어 반죽한 면으로 만든 부추 자장면, 부추 장아찌와 부추 두부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먹거리입니다. 블로그나 방송을 보고 외집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무 식당에서나 부추거리에서 판매하는 36가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 효자시장도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포스텍 지곡주택단지와 접해 있어 젊은 취향의 개성 있는 가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수제 소시지 골목을 특화시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시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인대학 교육에 적극 참여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인대학교, 상인의식 교육을 그걸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상인의 의식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뀌니까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교수나 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자문을 구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 컨설팅 기관과 어떻게 참 인연이 돼 가지고 도움을 받아가 이렇게 참여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해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어떤 그런 과정이 상인들 역량으로 말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국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만 2,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썰렁한 시장을 사람들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와 상주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 5분쯤에는 상주시 북북서쪽 16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산 뒤 직원 35살 김모 씨가 비닐봉투 값을 요구하자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물건을 사러 갔다가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뒤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8회 손순자 효부상 시상식이 오늘 열려 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상주에서 16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 자녀 양육도 책임지고 있는 이명희 씨가 받았습니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 가정 며느리 2명도 화목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MBC 장성태 기자가 촬영해서 제작한 수다의 도시 2부작이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는 올해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기획보도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수다의 도시 2부작은 대도시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달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환경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